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CC 일기 이상재라고 하고요. 오늘 그냥 이제 제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원 얘기를 이제 조금 하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시작할게요. 저는 일기고 일단 93년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이제 CC 일기 지금 이제 막 14기까지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일기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제가 대학을 갔죠.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저는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이제 저는 영국 쪽으로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됐어서 이제 2012년에 대학을 진학했는데 이제 제가 대학 가면서 영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한국 대학이나 이제 다른 대학들이랑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공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물리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전공으로 2015년도에 뭐 지금 돌아보면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을 진학했고요. 그래서 총 6년간을 거쳐서 이제 2021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는 이제 2023년에 저는 현재 이제 서울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물리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물리 연구 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쪽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너무 물리 얘기 많이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왜 어떤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까 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창업을 너무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 뭐 위에 제목은 잘렸지만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물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을 그냥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책상 이런 거 다 물질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제일 기본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가 뭘까요? 뭐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 원자, 원자핵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전자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들이 근데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물질 안에 전자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전자들이 하나만 있을 때는 되게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전자가 그냥 하나 던져놓으면 그냥 어떻게 행동할지는 되게 예측하기가 쉬운데 이 전자들이 여러분도 한 명만 있으면 뭐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60명 모아놓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이제 물질 속에 많이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인데 이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전자들이 모여 있을 때 단순히 이 모든 거를 이제 전자 여러 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을 이제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물리 분야예요. 그래서 뭐 자석 같은데 왜 자석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물질은 왜 전도성이 좋고 어떤 물질은 왜 안 좋고 왜 어떤 물질은 초전도성을 띠고 이런 물질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연구 분야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냐라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이제 하루하루 모든 거에 쓰는 모든 장비들을 다 결국 이런 물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칩들 내지는 뭐 에너지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에너지 전기 내지 뭐 MRI 병원감에 있는 MRI 원료 쪽 아니면 뭐 일반 KTX나 이런 쪽 하면 이런 쪽에도 다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물질 안에 전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연구할까요? 뭐 그냥 물질 안에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본다고 전자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제가 많이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 엑스레이 사진처럼 있잖아요. 손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근데 뼈를 어떻게 봐요? 보통 우리는 엑스레이 같은 데, 병원 같은 데 가면 엑스레이를 쏴서 그 안에 있는 뼈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물질도 똑같습니다. 물질 안에 있는 전자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결국 이제 어떤 빛을 이용해서 뭐 엑스레이도 하나의 빛의 일종이거든요. 엑스레이나 그런 빛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그 물질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양한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 뭐 적외선, 뭐 원적외선, 근적외선, 자외선 이런 다양한 빛들을 이용해서 물질에 쐈을 때 얘 물질들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물질을 연구하는지는 이제
크게 지나가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뭐 제목은 모든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로부터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창업을 하건 뭐 지금 카이스트 영재기업인에서 뭐 특허를 준비하고 있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연구 분야에서도 특히 그게 되게 잘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연구하는 걸 간단하게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특정 물질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 물질을 왜 공부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이 물질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일단 처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물질이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빛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이나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일단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좋은 성능이 가진 물질을 만들어낸다던가 새로운 어떤 물리 현상을 발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성과 지표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뭐예요? 돈이죠. 결국엔 어떤 만큼 돈을 이루어드렸는가 어떤 만큼 수익을 벌었는가 그게 이제 창업할 때 성과의 지표라고 된다면 이제 뭐 연구 같은 데 있어서는 그 논문 이제 혹은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이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새로운 결과들을 이제 논문 같은 데 게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 있어서는 성과가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첫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렸을 때는 뭐 다양한데 뭐 다양한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활용까지는 한 짧게 자면 20년, 길게 자면 한 50년 내지는 10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물질들을 바탕으로 뭐 사업화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이런 물질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삶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사실 그냥 연구라고 하면 특허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봐 이제 제가 있는 실험실에서 최근은 아니지 2년 전에 이제 특허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예시 하나만 들어드리고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사진은 많이 보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디노이징이라는 테크닉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블러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짜글짜글한 그런 사진이 있는데 얘를 이제 여기 있는 노이즈 즉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신호들을 없애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구에서는 이런 디노이징 테크닉을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어떤 특허를 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 이름 자체는 뭐 통계적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처리 이건 뭐 아무 사용 없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결국 뭘 했냐면 사실 이건 제 실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냥 뭐 뭔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일단 그림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 딱 보면 일단 그림이 짜글짜글한 정도가 되게 다르죠. 왼쪽은 예를 들면 10분을 측정한 거고 오른쪽은 1000분을 측정한 거예요. 100배의 시간. 당연히 오른쪽이 더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나 이런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0분을 측정할 시간이 없어요. 1000분이면 시간으로 몇 시간인지 머릿속에 안 돌아가지만 어쨌든 1000분을 측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10분 측정한 거 가지고 어떻게 1000분짜리를 만들어낼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처음 이제 이 기술을 연구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안에 넣어서 이제 딥러닝으로 결국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만들어낸 데이터가 딥러닝으로 이제 디노이징을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이제 세 번째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있는 건 그냥 이제 평탄화 작업을 거친 거고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한 거는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 실제로 10분을 측정해서 딥러닝을 시킨 상태로 이제 디노이징을 시켰더니 결국 이제 1000분, 100배나 측정한 데이터랑 이제 결국 맞먹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뭐 연구랑 어떻게 보면 이제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술 개발도 결국에는 이제 연구의 하나의 뭐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술로 이제 특허를 냈고 저희 연구실에서 뭐 이런 방식을 실제로 연구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물리학을 한다고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영재원에서도 뭐 특허나 이런 발명 쪽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약간 그런 것 쪽에서 좀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뭐 기술로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으로 특허를 내거나 할 때는 사실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좀 더 알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이제 물리학과를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 대학에서는 크게 연구라는 걸 제가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지금도 그런 물리 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였던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